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에 대한 근심을 덜어드립니다. 최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같이 볼 건데, 자, 일단 강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자,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방금 악재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이 아니라요. 지금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HBM3E 캐시카우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이 5세대 고대형 메모리에 대한 콜 테스트를 사실상 불발 수준을 받는다라고 확정 지음으로써 자, 굉장한 악재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어때요? 주가는 오히려 빠지지 않고 말아 올려지고 있다. 예. 바닥까지 내려오는 하락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그 하락치를 다시 말아 올리면서 강보합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에 지금 내출된 저 악재가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즉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반영 요소로 하락을 만들어냈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 악재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악재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해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흐름이 이번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러한 내용으로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 가시화됨에 따라서 해소로 인한 상승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자, 삼성전자가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자,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 자, 외국인들이 8조를 팔아치웠습니다. 예, 5만 전자 내려앉은 삼성전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뉴스를 봤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하락의 이유는 외인들이 보유율을 3%. 자, 삼성전자라는 주식의 전체 시총의 3%를 매도로서 한 달 만에 내놓으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마이너스 15%. 이게 단 한 달 만에 나온 뉴스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락의 이유는 알았고 얘네가 왜 파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왜 파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뭐였습니까? 자, PC와 모바일 수요가 둔화되면서 D램 반도체 실적 또한 쪼그라들 수가 있다라는 게 자, 하락한 이유였다. 자, 근데 이번에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면서요. 자, 기대치를 밑돌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기대치를 밑돌았다 얘기하는 이유 또한 뭐였습니까? 자, PC와 스마트폰의 판매 부진으로 메모리 모듈 업체들의 재고 수준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출하량 그리고 가격 상승이 당초 예상을 밑돌았기 때문에 자, 주가가 앞에서 빠졌을 때 당시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이 말은요, 결과적으로 주가가 빠지는데 이미 앞에서 하락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한 내용들이 가시화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는 것이 아니, 자,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악재가 해소되는 작용으로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 초석을 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도 삼성전자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자, HBM 관련한 기대감이 분명히 포함이 됐을 텐데 상승을 만들어내는 이유 중에 HBM 관련된 기대감이 포함이 됐을 텐데 어떻게 올라가냐? 저 실패했다고 하지 않냐라고 하시겠지만 자, 저거는요. HBM3E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바로 어제 영상에서도 삼성전자 뭐라고 했습니까? 자, 내년부터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내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결국에는 자, HBM4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예. HBM4는요. 이제 코앞에 왔어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6세대 고대형 메모리 HBM4가 결국 삼성전자의 승부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HBM 같은 경우에는 D램을 쌓아서 만드는 구조로 진행이 되는데 자, 이게 매년 바뀌어요. 예. 매년 포맷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예. 지금 우리가 HBM3E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현재 점유율 삼성 하이닉스가 55%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단기간에 지금 내년까지 3개월 남은 시점에서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까? 따라잡을 수 없죠.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자, 지금 HBM3E가 아닌 HBM4 어차피 주가는 선반영적 요소로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추후에 상승을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HBM4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한 것들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4세대가 아니죠. HBM4 6세대. 자, 요거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구조가 달라져요. HBM이 생산하는 구조가 달라집니다. 자, 지금 현재 D램의
재고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서 자, DRAM 가격이 인하가 됐고 그러면서 결국에 출하량 또한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앞에 하락의 이유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DRAM의 수요가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자, 재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되겠죠. 예, 적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갈 것이고 출하량 또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하락을 만들어냈던 이유가 전부 다 해소가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HBM 결국 DRAM을 쌓아서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HBM4부터 삼성전자가 확실한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DRAM에 대한 수요 감소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고 점유율 또한 확실하게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에서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는 뭐다? 결국에 HBM보다 요거에 지금 삼성전자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HBM4 같은 경우는요.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쉽게 삼성전자를 제낄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삼성전자는 지금까지의 구조에서는 선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HBM 성공을 하기도 했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자, HBM4부터는요. 결국 로직 다이 위에 DRAM을 쌓아야 돼요. 지금은 뭐예요? 마더보드 위에 있는 GPU 그 옆에다가 DRAM을 쌓아서 올리는 구조라면 이제 GPU 위에다가 이렇게 쌓아서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팹리스가 정말로 중요한데 하이닉스 팹리스 잘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파운드리는 자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파운드리 공정만으로는 자 HBM4를 생산해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하이닉스는 HBM4 시장을 잡기 위해서 세계 1위 기업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가 손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에 반해 삼성은 뭡니까? 지금 파운드리야, 팹리스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서의 강점을 활용하기로 했다. 혼자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점유율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가 훨씬 더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고요. 자, 삼성전자는 애초에 이러한 흐름을 미리 예상하고 대응을 하고 있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삼성은 안정 대신 도전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흔들려면은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는 판단이었고, 자, 4나노미리는 작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공정으로 난이도가 높고 투입에 되는 자원과 구형 공정의 2배가 넘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고성능 저전력 칩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확실하다. 자 이미 3E에서는 승부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삼성전자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 자 4의 사활을 걸었다. 준비는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주가가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외인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물량에 대해서 다시 매수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자, 지금 외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자, 이 순매수는요, 결국 매수와 매도량을 합쳤을 때 나오는 수치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순매수량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5만 주. 근데 앞에서 얘네가 얼마나 팔았어요? 1000만 주가 넘게 팔고 500만 주, 600만 주 기본적으로 팔아 제끼다가 자 오늘 판 거 해봤자 35만 주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외인들은 다시 매수세로 전환하는 시점이 왔고 이러한 매수세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올릴 것이다. 왜? 주가가 빠졌던 이유 자체가 자 외인들의 매도였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요 이러한 모습 또한 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례가 있습니다. 뭐예요? 자 19년도에서 20년도까지 올라갔던 상승. 자 요거 기억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죠? 자, 이 당시에 외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고점을 달성하자마자 엄청나게 빠졌죠. 거의 올라간 만큼 빠졌다.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이유 또한 똑같아요. 외인들이 매수하면서 올라갔고, 외인들이 매도하면서 내려갔어요. 하지만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 것 또한 뭐였습니까? 자, 외인들이 턴어라운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 결국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부터다. 자, 얘네들은요, 현재 보유량을 엄청나게 줄이긴 했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전체 시총 53% 과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가 매도를 다시 끝내고 매수를 하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 자, 지금 현재 매도를 할 당시에 그 물량을 누가 전부 다 받았습니까? 개인들이 전부 다 받았어요.
예. 계속해서 매도하는 물량에 대해서 개인들이 매집을 하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요. 턴어라운드는 확실하다. 하지만 여기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올라만 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갈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왜? 앞에서도 분명히 같은 이유로 떨어졌고 같은 이유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자, 멀리서 보면 직선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상승과 하락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주가는 계속 추세적 상승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이미 보고 확인을 했고 답안지를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외인들은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통 주식이 한정된 상황 속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은 내 물량을 가져간 개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를 해야지 내가 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개인들의 성향을 이용해서 자, 개인들은 주가가 올라갈 때 무슨 생각을 하죠? 자, 매수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내려갈 때는 뭔 생각을 해요? 매도를 할까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외인들이 바라는 건 뭡니까? 매도죠. 왜? 내가 사면서 올려야 되니까. 예. 내가 사면서 올려야 되니까 얘네들은 매도를 하기 바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뭡니까?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 이후에는 조정도 주면서 올라가서 수익을 실현시켜 줍니다. 일정 부분은. 하지만 이렇게 해서도 매도를 안 한다? 그러면은 눌러버려요. 왜? 그래야지만 이탈 물량이 나오고 그거를 매집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러한 흐름, 외인들의 추세를 따라가면서 매수 매도 반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하면서 삼성전자 최프로 검색만 하셔도 많은 영상이 나옵니다. 자, 나오는데 거의 첫 번째로 올렸던 영상이 뭐냐면은 자, 지금 분할 매도해야 되는 이유. 자, 뉴스 보고 대응하면 늦습니다. 자, 저라면은 여기서 매도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날짜는 자, 7월 8일이었고 이 당시에 주가와 상황을 좀 보기 위해서 잠깐만 들어가 보면은 잠시만요. 예, 날짜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자, 7월 8일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주가는 어떻습니까? 87,400원. 예,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이 당시에 자, 모든 증권사가 삼성전자 12만 원에서 13만 원, 많게는 14만 원까지 적정 주가를 자, 평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 분할 매도해야 된다. 욕을 많이 먹었지만 제가 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자, 외인들이 사는 것 같아 보였어요. 지금 또 우리가 외인들 매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뒤로는 뭐라고 있었습니까? 자, 매수를 하고 있다. 자, 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뒤에서는 매도를 할 준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자,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자, 최고점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를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최고점에서 전량 매도하는 것과 같은 수익을 여러분들은 온전히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에서 잘 팔았고 내려오는 흐름에서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자,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에서 팔지 못했다라고 하신 분들 많을 테기 때문에 만약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은 딱 하나 우리가 위에서 매도했던 이유만 생각하면 됩니다. 올라가실 때는 자, 결국 뭐 봐야 됩니까? 자, 외인들이 어디서 다시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누를 것인가? 왜? 매집이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요것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올라갔을 때 올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뭐 한다? 내 비중을 줄인다. 그리고 내려갔을 때 뭐야? 줄였던 비중에 대해서 다시 투입을 하는 거예요.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간단하게 말하면 요건데, 자, 저는 지금 여기서 바닥을 잡아 드릴 수 있었던 것 또한 사실상 뭐 특정한 금액 자체가 삼성전자의 자, 바닥이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 구간 자체가 이 영업이익이 나온 상황 자체가 바닥을 잡을 수밖에 없던 이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 어떠한 금액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한 흐름이 정확하게 반등을 만들어냈고 자,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61,100원까지 올라온 상태로 지금 마감을 한 상태고 동시효과가 남아있지만 결과적으로 악재가 나오더라도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앞으로 상승한다는 건 변함이 없고 상승과 하락에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우리가 앞에서 했던 대응만 확실하게 한다면 수익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하락하면서 겪었던 손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큰 보상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자, 올라갔을 때 매도, 내려갔을 때 매수. 자, 요거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전 라이브로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들 혹시 라이브 참석을 못 하실까봐 싶어서 자,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문자 확인을 하시면서 타점을 하나씩 보고 따라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굉장히 편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이 문자는요 여러분들 무료입니다. 걱정하실 게 없어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부가적으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 요거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편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 받아보시는 방법 설명해 드리고 제가 뒤에서 마저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자 일단 받아보시는 방법은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 핸드폰 번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은 자 왜 떨어졌는지 확인했어요. 그죠? 이제 올라가는 이유도 확인했습니다. 자, 올라가는 과정이 어떻게 될 건지도 확인을 했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해야 되는지, 매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려갔을 때 매수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하나씩 잡으면서 이 상승치에 대한 수익 챙기고 그 수익을 다시 주가가 내려왔을 때 상승에 대한 수익 챙길 수 있게 복리로 수익을 쌓아갈 수가 있게 타점을 잡아드린다는 거니까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자, 이러한 악재가 왜 안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받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서도 사실상 삼성전자 계속해서 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자 지금 동시효과에서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주가는 오히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 대응이 정답에 가까운 대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잡았던 타점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만 대응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손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복구뿐만 아니라 확실한 수익의 극대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구간 그냥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마주하는 거는 자 수익으로의 전환 쉽게 말해서 본전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일 거예요. 하지만 본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내가 앞에서 봤던 하락에서 봤던 스트레스 이런 것들 전부 다 보상받기 위해서는 상승과 하락을 이용하면서 계속해서 매도 매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디서 매도함으로써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횡보하는 구간을 피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전부 다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내일 1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는 뿐이지 앞으로 계속해서 타점을 잡아갈 거기 때문에 자 현재 구간에서 고민이 많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삼성 남기셔서 확실한 대응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오늘 새롭게 나온 내용들로 삼성전자의 데이터 쌓으면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오후부터 바로 문자 보내드리면서 타점에 대한 것들 이슈에 대한 것들 전송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일단 남겨놓으시면은 오늘부터 당장 실질적인 대응을 받아보실 수 있다. 요거 강조 한번 다시 드리면서 저는 자신 있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